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서울 삼성입니다. 창원 LG는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된 전력 체계를 유지하며 홈에서 다시 한번 수비 중심 농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팀은 초반 집중력 저하와 속공 실점으로 아쉬운 결과를 남겼으나 전반적인 전력 상태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입니다. 특히 아셈마레이를 중심으로 한 리바운드 장악력은 팀 수비 효율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윤원상과 양홍석이 로테이션의 균형을 만들어주면서 체력 안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는 시즌 평균 실점이 70점 초반에 머물 정도로 철저한 수비 구성을 갖추고 있고 홈에서는 이 수치가 더욱 낮아집니다. 세트 오펜스를 강요하는 구조와 상대의 속공을 차단하는 수비 전술은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는 약점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팀 내 주요 전력에 부상 이슈가 없다는 점도 안정감의 기반입니다. 시즌의 중반부로 갈수록 LG는 세컨 찬스 득점과 리바운드 후 속공 전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홈 경기에서 경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최근 경기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실점 구조는 리그 내 가장 완성도 높은 수비팀이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경기 또한 리바운드 우위와 수비 완성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 전체를 주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 삼성은 복수의 선수 이탈로 인해 내외곽 전력에서 동시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원석이 왼손인데 부상으로 약 3주간 결장 중이며 그는 이번 시즌 평균 7.0점과 5.4 리바운드를 기록하던 골밑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해당 부재는 단순한 페인트존 수비 약화뿐 아니라 공격 전개 시 세컨 찬스 득점 생산력 저하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에 최현민은 늑골 통증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한호빈 또한 허리 통증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감독 코멘트를 종합하면 두 선수의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가드진의 공격 전개와 볼 운반이 불안정해진 상태입니다. 이규태도 최근 발목을 다쳐 출전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전 및 로테이션급의 연쇄 이탈은 삼성 수비 라인과 볼 움직임을 동시에 약화시키며 외국인 선수 니콜슨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는 단조로운 공격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팀 흐름은 10경기 1승 9패로 침체되어 있으며 평균 득점 75점, 평균 실점 83점을 넘는 수비 불균형이 뚜렷합니다. 특히 리바운드와 세컨 유닛 득점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은 LG와의 맞대결에서 가장 뼈아픈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부상 누적은 경험적 경기 운용의 어려움과 더불어 수비 집중력 유지에 필수적인 체력 분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수비 완성도와 뎁스의 균형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를 모두 보유한 창원 LG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은 핵심 빅맨의 공백으로 인해 리바운드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고 가드진의 부재가 겹치면서 보름반 과정의 실책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LG는 이를 이용한 트랜지션 수비와 세트 오펜스에서 상대를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며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저득점 경기 양상을 끌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도 LG가 3차례 모두 승리한 바 있고 내용적으로도 수비 제어와 리바운드 주도권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대결 역시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으며 LG의 승리 가능성은 매우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LG 특유의 느린 템포와 수비 중심 전략상 대승보다는 10점 전후의 차이를 만드는 그림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삼성의 득점 효율 저하는 경기 전체 득점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비교적 저득점 경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 경기 흐름은 수비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창원 LG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입니다. 삼성화재는 고준용 감독 대행 체제에서 점차 조직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 불안하던 리시브 라인이 최근 들어 뚜렷한 개선을 보이며 세터와의 연결 완성도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신의 이윤수가 주전 라인업에 완전히 정착하면서 공격 효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으며 세트 후반부 집중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팀 핵심이었던 송명근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점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으나 도산지와 아이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으로 해당 부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팀 내 분위기는 감독 대행 체제 전환 이후 결속력이 강해지며 수비 집중력과 전환 속도가 함께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KB손해보험은 하현영 감독 대행 체제 출범 이후 흔들림이 뚜렷합니다. 기존 레오나르도 감독 사퇴 이후
팀 내부 불화설이 불거지며 주전 선수단의 훈련 리듬이 무너진 상황에서 세터진 의 불안정한 0점 조준이 주요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외국인 주포 비에나는 여전히 높은 공격 비중을 책임지고 있으나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의 블로킹 집중 견제를 받는 장면이 잦습니다. 또한 수비 라인에서의 커버 범위가 줄어들면서 세트 중반 이후 실점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현용 대행이 공수 간격을 재조정하고 있지만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탓에 경기 흐름이 단절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블로킹 파워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삼성화재의 중앙 돌파를 억제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 경기 흐름상 장기간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삼성화재는 세트마다 전개 속도와 공격 방향 전환으로 상대의 블로커를 흔드는 전략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보이며 KB손해보험은 안정적인 리시브를 전제로 한 비에나 중심의 단타 승부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팀 조직력과 세트 내 응집력 면에서는 삼성화재가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세트 후반 득점 집중력과 진용 전환 속도가 상대보다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는 점 역시 흐름을 지탱하는 요소입니다. 삼성화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관장전 0대3 패배 이후 급격한 흐름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유지되던 높은 공격 효율이 최근 들어 급락했으며 주전 라인에서의 리시브와 공수 전환 흐름이 불안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소희가 복귀 후에도 아직 경기 감각을 충분히 되찾지 못한 점은 공격 루트 단조화로 직결되고 있으며 세터 이윤정과 김다은의 조합 역시 완전한 호흡을 찾지 못해 세트 간 리듬 흔들림이 두드러집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집중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많고 중장거리 범위에서의 서브 캐치와 블로킹 협업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홈 3연전에서 빠른 랠리 수비와 후위 연결해서 팀 합이 살아난 시점이라 안정적인 리듬 속에서 경기를 풀어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대건설은 9연승의 상승세가 끊긴 뒤 체력 부담과 부상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리가 무릎 통증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정지훈은 회복 지연으로 전력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예림 또한 타박상 복구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결손 속에서도 세트별 조직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블로킹 라인에서는 상대의 주요 공격 루트를 잘 읽는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다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주전 선수단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공격 마무리에서 실책이 늘어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포짓 포지션의 득점 효율이 일정하지 않아 외국인 에이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흐름이 길어질 경우 장기 랠리에서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의 최근 패턴을 종합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초반 기선 제압을 시도하고 현대건설이 교체 라인의 유연성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홈에서의 세트 집중도가 높고 현대건설은 장기전에서의 인내력과 끝세트 집중력이 강합니다. 이 구도는 경기 후반 공격 성공률 변동폭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높으며 두 팀 모두 블로킹 대비가 철저해 장기 랠리와 득점 교환이 잦은 경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별 득점 편차가 크지 않은 경우가 예상되어 접전의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건설의 핸디캡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일본과 시리아입니다.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상승세 속에 출발합니다. 감독 오이와 고체제는 조직적인 빌드업과 넓은 폭을 활용한 공격 전개로 정교한 패싱 축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유타카 미츠와키, J리그에서 꾸준히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유토 오제키는 이번 대회에서도 중심축을 맡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이시와타리 넬스는 측면 침투와 연계 능력으로 상대의 압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카드로 꼽힙니다. 또한 FC 도쿄의 고바야시 마사타카가 안정적인 세이빙으로 후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어 전후방 균형이 가장 잘 잡힌 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공개한 최종 명단에서는 기존 주전급 선수들이 대부분 유지되어 있으며 이탈이나 추가 영입 없이 동일한 구성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구단과 현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주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사례는 없고 따라서 공격 전개와 후방 압박 모두 완비된 전력으로 첫 경기에 나섭니다. 시리아 대표팀은 지하드 아로세인 감독의 지휘 아래 중동 특유의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중원에는 유럽 리그 경험을 보유한 무스타파 압둘라티프, 알란드 압디, 호잔 오스만이 버티며 팀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방으로의 연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측면보다는 중앙을 통한 빠른 침투를 즐겨 사용합니다. 공격진의 무함마드 알 무스타파 하모는 적은 찬스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형으로 역습 한 방의 위협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집 명단에는 전 대회 주축이던 일부 자국 리그 공격수들이 제외되어 있어 전방 무게감은 이전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대표 소집 이후 별다른 부상 이슈는 없으나 일부 선수들이 리그 일정 소화 과정에서 컨디션 저하를 보였다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립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적 측면에서는 후반전 집중력이 변수로 꼽히며 조직력 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첫 경기라는 특성상 전반적으로 신중한 흐름 속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전개에서는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과 미드필더의 연계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시리아는 미드필더 라인을 깊게 내리고 빠른 전환을 노리는 구조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맞대결에서 시리아가 승리를 거둔 전례가 있으나 당시와 비교하면 일본의 세대 교체 속도가 빨라졌고 전술적 완성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체력적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전후반 균일한 템포 유지가 가능한 일본이 중반 이후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확률도 높아 공격 전개 외 다양한 루트를 통한 득점 기대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전력의 짜임새와 전술적 완성도, 안정적인 컨디션을 고려할 때 일본이 일정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과 이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안정적인 전력 구성을 바탕으로 대회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김태원 등 해외 리그와 K리그에서 활약 중인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소집되어 있으며 최근 클럽 경기에서의 실전 감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소속팀에서 시즌 절반 이상 출전하며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만큼 대표팀에서도 중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중원에서는 김동진과 강상윤이 공수 전환의 중심을 담당하며 좌우 측면에서 빠른 전방 압박과 넓은 폭의 빌드업을 통해 공간을 넓히는 운영이 예견됩니다. 수비진은 강민준, 김도현, 조현태가 주축을 이루고 포백 라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형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공개한 명단을 근거로 봤을 때 해당 경기에서는 결장자가 없으며 모든 주전 자원이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동 및 일정 부담이 적은 편으로 체력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경기 환경이 건조하고 다소 더운 편이어서 전방 압박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클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란 대표팀은 이번 대회 명단에 모하마드 할리페, 모하마드 마흐디 자레, 모하마드 자바드 호세인에자드, 모하마드 호세인 사데기, 야데가르 로스타미 등 자국 및 해외 리그에서 꾸준히 출전 중인 핵심 선수들을 포함했습니다. 자레는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한 피지컬과 공중 경합력을 증명해온 수비 자원으로 이란 수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호세인에자드는 미드필드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는 전개 능력을 갖춘 주장입니다. 페르세폴리스 소속의 사데기는 리그에서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이란 현지 스포츠 매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낮추고 조직적인 역습 전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번 소집 명단에서 부상 결장자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팀 전체적으로 체력과 밸런스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높은 편이지만 빠른 전환 플레이에 노출될 경우 실점 가능성이 따라붙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속공 전개에 대한 대응력이 본 경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체력 면에서 두 팀 모두 일정상 큰 부담이 없지만 경기 후반에는 한국이 보다 안정적인 체력 유지로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유율 우세와 전개 속도 면에서 한국이 앞서며 수비 조직력의 완성도 또한 상대를 능가합니다. 이러한 전력 차와 경기 운영의 차이를 고려할 때 본 경기는 초반 신중한 탐색전 이후 한국이 후반 중반에 득점을 만들어내며 승기를 잡는 양상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우즈베키스탄과 레바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팀 특유의 조직적인 빌드업과 빠른 전환 속도로 경기를 주도해왔습니다. 스쿼드는 공격진에서 사이드 누룰라예프, 하이다로프가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안정적인 득점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원에는 라브잔 하이룰라예프, 사르도르 바크로모프, 누룰란 이브라임로프가 중심을 맡아 짜임새 있는 전진 패스를 제공합니다. 나사프, 파하타코르, 부오로 등 자국 리그 상위권 구단 선수들이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호흡 완성도 면에서도 강점을 가집니다. 현재 공식 명단 및 클럽 소속 경기 출전 기록상 부상으로 빠진 주전급 선수는 확인되지 않으며 소집 제외된 주요 선수로는 과거 예선에서 활약했던 일부 수비 자원이 있으나 이번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빌드업보다는 빠른 압박 전환과 측면 침투를 통해 경기 초반 주도권을 쥐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였다고 전합니다. 감독진 역시 대회 개막 인터뷰를 통해 첫 경기에서부터 공격적인 태세로 승점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안정된 수비를 기반으로 한 주도권 장악이 예상됩니다. 전력이 탄탄한 만큼 중원 점유율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롱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바논은 국내 리그 중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만큼 경험 면에서 다소 약세를 보이지만 집중력 있는 수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에 강점을 보입니다. 하산바지, 모하마드 사덱, 알리 카사스는 모두 네즈메와 타다몬수르 등 레바논 일부 팀에서 활약 중이며 이들의 경기 이해도는 높습니다. 수비진에는 아엣 소속 하산 파르학과 해외파 자드 스마이라가 포함되어 있으며 후방에서의 안정된 대인 방어가 기대됩니다. 스웨덴 리그에서 활약하는 레오나르도 샤인 역시 공격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어 긴 볼 전환 시전 시 돌파형 옵션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4-4-2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진영을 깊게 내리고 역습 시 빠르게 공을 전개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중원에서의 압박보다는 좌우 측면을 활용한 빠른 탈출과 세컨드볼 싸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활동량이 많은 미드필더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수비 조직이 일정 부분 전진 배치될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기를 자초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지 축구 매체에서는 팀의 수비 조직력 유지 여부를 이번 경기의 승부처로 꼽고 있으며 감독은 개막전에서는 무리한 전진 대신 실리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즈베키스탄이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 측면에서 명확히 앞서 있습니다. 특히 중원 전개 속도와 전방 압박 강도 면에서 레바논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경기력이 예상됩니다. 레바논이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세트피스나 역습 한 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수비 라인은 라인 컨트롤과 공간 압박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쉽게 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불어 양팀 모두 체력적 여유가 있는 개막전인 만큼 경기 템포는 초반부터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보다 개방적인 공격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골 기회를 다수 창출할 우즈베키스탄이 후반 중반 이후 추가골을 거두며 승부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의 개최지에 가까운 환경에서 일정한 이점을 지닌 채 조별리그 첫 경기에 나섭니다. 최근 대표팀의 전력 구성을 보면 공격진의 짜임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드필더진을 통해 전환 속도를 높이는 패턴이 돋보입니다. 이번 명단에는 모하메드 할레드 구다, 무바라크 샤난, 라시드 아랍둘라 등 리그에서도 주전 출전이 많은 공격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원에는 알사드와 움살랄 소속의 제셈 알샤르샤니, 파레스 사이드 등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수비진에서는 아라시미 아루세인과 사이펠딘 파들랄라가 리그 실전 감각을 살려 안정된 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 부상 및 결장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최상의 23명 명단이 유지되고 있으며 팀 내 분위기 또한 긍정적입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카타르 축구협회는 공식 채널을 통해 세대교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체력적 측면에서도 지난 준비 기간 동안 충분한 회복과 연습 경기를 진행한 만큼 첫 경기에서 조직력 완성도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예정입니다. 특히 카타르는 지난 경기들에서 후방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역습이 강점으로 나타났고 상대의 수비의 간격을 노리는 빠른 전개가 주요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대회 참가 명단에 자국리그 소속의 주요 선수들을 고루 포함시키며 강한 개인 기량을 앞세운 공격적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팀 내 최고 공격 자원으로 평가받는 하리브 압달라가 정상적으로 합류해 있으며 알자지라 소속의 자이드 술탄과 무바라크 자마 등이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맡습니다. 중원에서는 압둘라 하마드, 알리 압두라지즈가 중심을 잡고 빠른 전환과 공격 가담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최근 국내 매체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전에서 일선의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압달라의 측면 돌파와 모하메드 이브라임의 연계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단, 원정 환경에서의 수비 라인 간격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경기 운영의 안정감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지역 팀들과의 대결에서 보여준 것처럼 순간 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나지만 실점 빈도가 적지 않아 이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가 승부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스쿼드의 구성 자체는 젊고 균형 잡혀 있으나 경기 초반 라인을 올렸을 때 측면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과 준비 상태를 고려할 때 두 팀 모두 첫 경기라는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는 중원 조율 능력과 수비 균형이 뛰어난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개인기와 스피드를 기반으로 한 전방 압박과 공격 전개의 강점을 가집니다. 다만 카타르가 지난 대회에서 보여준 안정된 수비 라인과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유지하고 있고 홈과 유사한 환경 적응력에서도 우위를 점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우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리브 압달라의 위협적인 돌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카타르의 미드필더진이 경기 조율권을 선점할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전개가 원활히 풀리지 않을 여지도 큽니다. 경기 초반에는 견제 위주의 신중한 흐름이 예상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자원을 활용한 점유율 싸움이 경기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최근의 전술 흐름과 선수 구성의 안정성을 종합할 때 카타르가 후반 중반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중원에서의 세밀한 패스 연결과 측면 지원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이나 조직 완성도에서 앞서는 쪽은 카타르로 판단됩니다. 카타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